무서운데 도망갈 수는 없겠다. 야, 이 사람들 버리고 어떻게. 1980년은 몰라도 2024년은 결과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은 맨몸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외롭지 않구나. 혹시 죽더라도 외롭지 않겠다. 아직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자칫하면 제2의 비상계엄 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죠. 그 계엄이 터지기 바로 전주에 그 소년이 온다는 책을 친구들과 같이 읽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친구들이랑 했던 논의 중에 하나가 혹시나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가는데 군인들이 거기를 막고 있다 그러면 1980년은 몰라도 2024년은 결과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아니 왜 시민이 국회로 나와요? 우리가 국도를 일으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도 지키고 지금 들어가잖아. 우리가 폭도야?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가 폭도야? 왜 이러냐고. 저 지금 경찰 버스 대기했는데 저기에 11시 한 30분 정도 택시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여기 1문, 2문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여기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이제 12시 40분 정도 여기 왔는데 차량 이제 군 차량들이 이렇게 이제 몇 대가 서 있었고 이제 군인들이 이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특전사 군인들이 배낭을 백팩을 메고 있는데 그 백팩을 잡아가지고 이제 못 넘게 막고. 근데 이제 경찰들이 와서 시민들이 그렇게 제지하는 시민들도 막고, 그러면 시민들은 경찰들한테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서 펼쳐졌고. 이제 밖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가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날 밟으면 전부 부역자 되는 거야. 어머니가 예전에 5.18을 겪으셨어요. 그 전단도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막 총을 쏘니까 계엄군 피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거 한복판에서 저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는데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제 가게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 저기 뭐 계엄 안 풀리고 사람들 말 맞다나 뭐 다치거나 사상자 나오면은 내 가게 망한다. 나도 죽는다. 어차피 못 가게 하셨죠. 그거 겪으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제발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아우 그냥 가야 할 것 같다고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당신도 따라 나오신다 하길래 아 엄마 따라 나오면은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엄마 나 못 얻고 도망 못 간다. 나도 다리가 안 좋은데 그냥 엄마 여기 계셔라. 나도 상황 보다가 도망가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여기서 처음에는 좀 상황을 보다가 버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고 누가 저거
장교버스다 해서 이제 튀어나와서 잡은 거죠. 이 자리고. 45분쯤에 저쪽 그 IFC 쪽 그 방향에서 헬기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거기서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일찍 그쪽을 보시더라고요. 헬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와 이거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대테러 부대버스 그거하고 그 쌍용차 코란도였나? 그 차하고 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야 저거 장교버스야 잡아야 돼 하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저도 듣자마자 갔죠. 제가 담을 넘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이제 담을 여기서 넘었는데 여기쯤 오니까 경찰들이 앞에는 빽빽했지만 좀 간격이 좀 몇 미터 간격으로 좀 넓게 퍼져 있었어요. 넘어간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이제 저기 의원회관 저 건물로 그냥 일단 그냥 죽어라 뛰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뒤에서 안 따라올 때까지. 이제 의원회관 저쪽 이제 길을 돌아가지고 이제 본청 앞으로 뛰어가게 된 겁니다. 의원회관에서 올라가는 이 길로 뛰어 올라가서 본청 정문으로 도착한 게 한 12시 50분 정도 됩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계엄군들은 다 올라와 있었고 이제 그분들이랑 앞에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특전사를 눈앞에서 이렇게 막 대치를 해본다는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계엄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다가오고 상황이 짓눌렀죠. 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려날 위치가 되니까 그냥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열심히 영상을 찍었죠. 이건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교버스에서 누가 내리려고 하길래 어떤 남성분이 달려와가지고 발로 문을 차버리시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버스 앞에 있다가 그 버스가 좀 후진하려고 하길래 이제 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서 야 너네 나오지 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후미로 가서 후진하는 거 계속 못하게 막 버텼죠 그냥. 그 진압하려고 했는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방패 들고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를 버스에서 밀어내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같이 싸워야 돼요, 경찰도. 그러니까 안민태지가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한테 그때 말로는 도망간다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버티고 이러니까 저도 좀 거기서 더 겁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도망갈 수는 없겠다. 야, 이 사람들 버리고 어떻게 저기 하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시에서 갑자기 저 국회 안에서 와 하면서 함성이 들리길래 뭐냐 하니까 계엄 해제 결의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본청은 우리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밖에서 응원해 주시라 해서 국회에 어떤 높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계엄군이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군가요? 통화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통화하고 있습니다. 저분한테 안경 쓰시고 잠깐 이러세요. 이리 오시죠. 이거 다 쳐주고 하세요.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휘관 오세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그렇게 빠른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해제 결의까지. 그 10분 동안 제 머릿속에서 영화 한 편 찍은 느낌일 정도 그게 되게 펼쳐져서 기록이 되더라고요. 애국가를 정문 밖에 있는 분들이 막 부르는데 그게 그 소년이 온다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과 좀 오버랩이 돼가지고 굉장히 울컥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환호성 같이 지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또 계엄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퍼져서 아 그럼 나 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머니 전화 와서 이제 해제됐으니 오라길래 아이고 이거 무조건 얘 계엄 더 한다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그냥. 5시 반, 6시까지 정도 새벽에 있었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뭐 4시에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해제됐다고 해도 못 믿겠고 일단 그 사람을. 그래서 좀만 더 있다 가겠다 뭐 그랬죠.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약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질받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피해 현장을 둘러보자.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화도 나고 참담하고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냐. 국회 유리창을 군인들이 깨다니. 정말 그동안 우리도 수십 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게 헛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참담하더라고요. 후문 쪽으로 돌았으니까 후문 쪽도 이제 그대로 바리케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야말로 굉장히 위험했던데 헬기에서 내린 그 계엄군들이 글로 밀고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거기서 막아섰다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정말 용감하게 막아선 거예요. 직원들이 보통 그냥 보통의 공무원이면 군인이 와서 지금 계엄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줬을 것 같은데 내가 서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안 열어줄 수 있을까? 그때는 진짜 거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평소에는 꿈을 안 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꿈을 꾸는 거예요. 국회가 뚫렸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서히 그런 꿈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런 꿈을 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트라우마는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국회 운동장인데 한 번에 헬기가 3대가 내리는 겁니다. 그 세대에서 한 10명씩?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내릴 때마다 한 30명 정도의 계엄군들이 내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저 본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가까운 거래요. 여기가 한 60m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저 후면 안내실을 막지 못했다면은 본회의가 열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2층 정영관 쪽을 막고 있다가 헬기로 계속적으로 국회 운동장 쪽으로 계속 군
병력들이 계속 실어 나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2층 정형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면 안내실로도 들어온다는 이제 무전을 듣고 저보고 그쪽에 가서 역할을 해라고 일단은 저보고 임무를 주셔가지고 후면 안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후면 안내실로 이동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밖에 없고 보좌진들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할 때쯤에는 그 707 병력들이 아예 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일단은 좀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저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도 좀 약간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머리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군인들은 굉장히 체력 훈련도 많이 하고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제압하면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저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 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제 막 밀어내거든요, 바깥으로. 그때도 다시 이제 안 들어오고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후퇴 퇴각을 한 거죠. 아, 이 정도면은 안으로는 안 들어오겠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한 12시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다. 라고 이제 어떤 의원님이 이제 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믿음이 이제 깨진 거죠. 이 친구들이, 군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선을 넘어섰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물리적인 충돌, 더하면은 이제 최소한도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올 때까지 왔나 보다. 더 이상은 이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본회의장 앞에 지키는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곧 끝난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텨다오. 1층 후면 안내실이 더 이상 일단은 군 경력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렬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던 2층 정형관 쪽으로 다시 저는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기형군들을 막았었습니다. 그 모든 직원들이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하나된 행동하는 것, 그 목숨을 걸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온 군인들 앞에서 아무 무기 없이 자기네들 몸으로서 이렇게 막으려는 그 장면을 보고 그때는 정말 용기가 났었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구나. 혹시 죽더라도 외롭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제일 마음이 아팠다. 그 총을 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직원들은 맨몸이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그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뻔히 알면서 제가 그걸 막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부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저도 이제 잠깐만 좀 이게 좀 그런데
그게 그때 생각하면 저도 조금 약간 그런데 직원들이 일단은 젊은 직원들이 일단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계장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겁도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애도 많이 크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됐는데 이제 결혼한 직원들 그다음에 결혼하지 못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두려운 표정, 무서운 표정.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제가 한 말은 그네들이 혹시라도 총을 쏘려고 하고 하면은 더 이상 큰 장하지 마라. 너희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일단 체포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애들이랑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체포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의원이랑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주로 로텐도를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탄창을 결합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만 안 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 당시 있는 보좌진들이 좀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쪽을 이제 뭐 정문에 나가서 방어할 사람들 방어하고 또 이제 후문 쪽 방어할 사람 방어하고. 모든 정도 가주시고 10분 정도는 후문으로 가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군인이 건물에 들어오면 그 중앙에서 이제 보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쪽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우르르 또 그쪽 가서 맞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긴박했었죠. 긴박했었고. 이건 실전 상황이다. 이거는 총을 쏠 수도 있는 진짜 군부대를 이용하고 경찰이 단순히 막는 게 아니다. 군이 이동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심각성이 뜨였고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싸나워지고 넘어오려고 하는 이제 의원들과 보좌진들과 그다음에 충돌이 나는 시작하는 거죠. 실제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왔을 때도 문 밖에서 보좌진들이 막으려고 서 있었지만 열린과 동시에 버셨죠? 훅 미니까 다 넘어져 버리는 거. 그때 막 얼굴 찢어지고 부딪히고 다 거기서 다치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막고 있었고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계엄군들이 이제 쏟아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거기서 몸으로 계속 막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막 계속 막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일단 막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특수 훈련을 하신 분들은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를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밀치면서 나갔었습니다. 밀치는 과정에서 제 핸드폰을 잡길래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몸싸움이 좀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몸으로 막는다 해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화기를 뿌리시는 분도 계셨고 특히 이제 소화전 무로스는 이제 지금은 폐쇄대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통로였던 그 본청 후문 쪽에 지금 집기로 지금 막아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가 출입구였는데 거기 이제 집기로 막았는데 거길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이제 진입을 하려고 그래서 힘 좋으신 분들이 그 나무 문을 부셔가지고 나무 문 중간에다가 무로스로 이제 막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15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작년. 결혼식 어떻게 하지? 얼굴 찢어졌는데. 근데 뭐 당시 막을 때는 안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밀치고 오는데 처음에는 좀 두려운 생각도 있었는데요.
이왕 왔으니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워낙 보좌진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국회 안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시민 보좌진 분들도 다들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인원수를 정족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시간을 벌자.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 못했었을 일 같습니다. 근데 다 계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치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공수부대는 얼굴이 어렸어요. 우리들 자녀 정도 됐을 거고 707 특임대는 딱 봐도 부사관 중심으로서 직업군인이에요. 그쪽 친구들에게는 힘쓰지 마라, 다치지 말자 서로.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명령을 받고 오는 군인의 특성은 이해 하나. 니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불법적이고 대단히 위법적인 행동이다. 너희들 동의하지 않냐? 대답은 안 해요. 그런데 힘을 쓰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과감히 밀진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민주주의 교육과 어긋나는 국회를 뚫으라는 게 쉽게 되겠어요? 그 앞에 아버지 뻘, 누나, 형 뻘들이 서가지고 몸으로 막고 있고 카메라들 돌아가고 있고 핸드폰 다 켜고 있고 아마 자기들도 고민이 빠졌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니까 계속 본회의장 결과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결 190석, 아니 190명 나오잖아요. 가결돼서 다 나가 하니까 나가요. 군인이 명령을 받고 왔으면 야 철수해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야 나가 하니까 나가더라. 이 과정에 있어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군인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그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보좌진이 막아준 장면들. 그다음에 본회의장까지 바리케이드 치면서 막아줬던 장면들. 정말 이런 장면들이 평생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 국민을 위한 좀 책임성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번 의총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고 또 뭐 당시에 저 전화를 하니 의원들이 나는 당사로 간다라는 의원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그게 당의 방침이다 였습니다. 당사로 가야 하는 거냐, 뭐 국회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계엄이 발령되자마자 국회가 경찰력에 의해서 봉쇄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당사로 가야 하느냐,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느냐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진 거라고 보고요. 다들 이제 당황을 했고 이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발령됐느냐, 계엄령이.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문답이 많았죠. 뭐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서로 조금씩 얻은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당황했다가 가장 큰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제가 비서실장을 하기 때문에 상황실장 역할을 했는데요. 기자단 여기 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금방 열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계엄군이 버스 10대에 나누어 타고 한남동으로 향하고 있다. 또 헬기가 서울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 등등의 정보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2차 계엄에 대한 위험성들이 계속 있었고 정보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한 2시경인가 의장님 공간 주변에 계엄군들이 경계를 섰던 CCTV가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아찔했다. 그것도 비상계엄 해제했다고 귀가했으면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됐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게 국회의장 체포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엄 상황에서 병력이 움직이는데 총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방을 메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나라는 건데 그 특수한 임무로 추론이 가능한 것이 의장님을 체포하러 간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도 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경찰, 국정원, 군인, 국방부죠. 이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부득이 국회에서 상임위에 출석하는 국방부, 경찰 이 사람들은 뒷문으로 들어와서 검문 검색을 반드시 받도록 해서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도 수색을 했습니다. 아직 비상계엄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또 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해봐서 데모를 해봐서 현재와 추억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그 이야기도 하던데요. 의장님께서 담을 넘으실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운동권이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 있었다. 의장님께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셨는데요. 군대가 막 뒤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금방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산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정리들, 상황 판단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가 200번 넘어버리면 밖에 못 나가시니까 도시락을 주로 드셨고 저녁에도 이제 또 도시락 드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옥 같은 생활을 하셨죠. 그 2차 계엄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신경 쓰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내에 순찰하시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외부는 안 나가셨지만 혹시 모르게 유해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나도 아주. 근데 국민의 편, 민주주의의 편 이거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지키는 내 현장은 국회여야 되겠다.
어느 정당 어느 국회의원이 먼저 했다기보다도 탄핵안이 야당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죠. 탄핵안 발의해야 된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국회 이 계엄군을 동원해서 야밤에 국회를 침탈한 거 아니에요? 선관위도 침탈하고. 탈당 요구를 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는지. 탈당 요구가 해야 된다고 최고위원 저희가 결정했던 것이고 의총에서도 말씀드렸고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 국민과 비서실지 않게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중요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소집을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총에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의총 소집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이유로 국회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사단이 났죠. 여기. 계엄한 사람이 국회로 들어오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그냥 설명으로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두 번째 비상계엄의 시작인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도 그 의도를 파악하느라고 또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죠. 우선은 오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통령 국회로 오면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냐면 경호원이 같이 오거든요. 경호원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를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예측도 가능했고요. 또 하나 예측은 계엄을 했던 부분들에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오나?에 대한 예측도 있었고요.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때 한 일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상의 공간이니까 그렇게 그거를 의식에 떠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모여서 회의를 했고, 기억나는 게 한 2, 3일인가 있다가 로텐다울 앞에 계단에서 갑자기 다 이제 모였어요. 윤석열 씨가 국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아주 격앙됐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스크럼을 짰어요. 그래서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절대로 안 들여보낼 거다.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거 사전에 안전을 다 점검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고, 비상계엄 이후에 매우 혼란한 상태에 이렇게 오는 것은 매우 우리가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렇게 담화를 발표했지. 그때가 아주 최고로
긴장도가 높아졌어요. 일단 12월 3일 날 11시에 국회에 들어와서 12월 4일 날, 5일 날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집에를 가서 뭐 잔다는 생각은 못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본회의장을 해봤던 경우인 사항이 그래도 혹시 모를 뭐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다음 날까지 대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비상 근무조를 짜서 그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 본회의장 대기를 했거든요. 1차 계엄 때 헬기가 그 국회 운동장에 착륙해서 경군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2차 계엄 때도 헬기가 또 국회로 진입해서 착륙할 수 있겠다. 그래서 헬기가 착륙할 만한 장소, 국회 운동장, 국회 잔디밭, 국회 옥상 등등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그 바리게이트를 차로 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주변 담벽을 매일이면 한 2차례씩 이렇게 돌았어요. 돌면서 허술한 데가 없는지 또 우리가 잘 방비해야 될 데는 없는지 그런 거 보면서 쭉 점검도 하고 그랬죠. 그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통치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고 한시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와 안전이 지켜진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저녁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당에서 결의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죠. 그 요구사항 중에 보면 국정에서 일단 손을 떼시고 임기와 관련해서도 당의 결정에 따른다, 일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당에서는 딱 떠올릴 때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이 많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안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12월 7일 첫 표결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12월 7일 오전에 윤석열의 첫 담화가 있었고 그 담화에서 윤석열은 모든 처분을 당에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은 당연히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고 당내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가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그러니 국가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핵보다는
국가의 혼란을 줄이는 하야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를 설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방론을 정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지만 아예 투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절박한데 이 일의 마무리까지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될 텐데 빨리 진척은 안 되고 답답도 하고 했지만 저 멀리 내다보면서 꼭 해야 되겠다. 꼭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죠. 국회는 윤석열 사장 즉각